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2019년 4월 28일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이 원래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익혀 먹고 고위험군에서는 A형 간염 접종을 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문의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A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형 간염에 걸리지 않았거나 아직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A형 간염 접종을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인 고위험군은 A형 간염 접종을 하라는 권고대로 A형 간염을 접종하게 되면 A형 간염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제라도 A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A형 간염이 많이 발생할 때는 A형 간염에 걸리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A형 간염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형 간염 접종은 돌부터 접종하는데 201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보건소와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2012년 이전 출생한 사람들은 자비 부담으로라도 지금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른도 A형 간염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지역은 55세까지의 사람도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A형 간염 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발생한 A형 간염 환자 중에 50에서 55세까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신경을 쓰고 나이 드신 분들도 A형 간염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누가 접종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형 간염 발생 통계를 보면 A형 간염은 55세 이하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기본적으로 3040에서 30세부터 40세까지는 항체 검사 없이 접종을 하고 40부터 50세까지는 항체 검사 후에 항체가 생기지 않는 사람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55세 이하에서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접종 지침과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40까지는 항체 검사 없이 하지만 서울 지역에 사신다면 45세 이하의 사람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항체 보유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접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0에서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항체 검사 후에 항체가 없으면 A형 간염을 접종해야 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이보다 한 5세 더 많이 해가지고 45세부터 55세 사이는 검사 후 항체가 없다면 접종하셔도 됩니다. 전에 A형 간염에 걸렸던 사람이 A형 간염 접종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검사 없이 그냥 접종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A형 간염에 걸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빨리 접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위험군 우선 접종 대상자로 국가에서 빨리 접종하기를 권고하는 대상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빨리 접종해야 됩니다. 질병별로는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제를 자주 투여받는 혈우병 환자 등이고 직업별로는 외식업 종사자나 보육시설 종사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와 A형 간염 유행 지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 또는 근무자,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그리고 최근 2주 이내에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A형 간염 예방접종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접종하면 거의 다 예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 번만 접종을 해도 거의 다 예방되지만 두 번 접종해야 오랫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A형 간염 항체에 대한 오해도 많아서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은 병에 걸려도 항체가 생기고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가 생깁니다.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체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A형 간염을 접종해야 됩니다. 접종 후에는 항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성이 나왔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접종해도 음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로 접종 효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A형 간염 항체 검사는 병에 걸린 후 생긴 높은 항체 수치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 후 질병을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낮은 수치 항체는 우리나라에 사는 검사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는 항체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항체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다시 접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종합검사상에서 우연히 검사에 A형 간염 항체가 음성이 나온 경우라면 옛날에 A형 간염을 맞았다면 무시하시면 되고 한 번은 맞았다면 두 번째를 6개월 이상 관계되었다면 접종하시면 됩니다. 물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접종을 해야 되고요. 접종을 한 후에 음성이 났다고 효과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접종을 하자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다시 접종하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형 간염은 접종만 하면 잊을 수 있는 병인데 이런 병은 돌기 전에 미리미리 접종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백일에도 돌고 홍역도 돌고 수두도 도는데 이런 접종들도 제대로 안 돼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11세 이상에서는 무조건 백일에 접종을 해야 하고 홍역도 두 번째 접종을 하지 않은 67년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두도 두 번째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모두 두 번째 접종을 해야 제대로 예방이 됩니다. 이제는 국민보건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국민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접종 정도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맞으라고 말은 해주는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라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형 간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은 접종을 하면 거의 다 예방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은 위생이 나빴던 예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걸렸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위생이 좋아지면서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A형 간염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질병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발생하면서는 A형 간염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필수 접종으로 예방해 주는데 2012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는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접종을 해야지 이 병이 다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A형 간염은 다행히도 어릴 때 걸리면 감기나 장염처럼 가볍게 걸리고 황달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걸리게 되면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데 청소년과 어른이 걸리면 심하게 앓게 되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열이 나고 식욕부진해, 온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구토하고 황달이 생기기도 하고요. 7일에서 14일 정도 병을 앓게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걸리는 경우는요. 아주 심하게 걸려서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다른 간염과는 달리 급성 간염만 생기고 좋아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만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A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라서 특효약이 없습니다. 다만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걸리면 정말 심하게 걸려서 한동안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접종을 해서 어른 때 걸리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병입니다. A형 간염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단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황달이 생기기 2주 전부터 황달 발생 후 1주까지 그러니까 병이 드러나기 2주 전부터 병에 황달이 생긴 1주까지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병이 생긴 후에 주의한다고 다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잠복기가 15일에서 50일까지로 길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옮은 것인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격리시켜서 누구한테 옮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 씻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기저귀를 갈거나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끓여서 먹고 음식도 잘 익혀서 먹고 위생적인 조리 과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A형 간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2번 접종하게 됩니다. A형 간염은 병에 걸린 동안 별 문제가 없으면 나은 후에는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는 점이 다행이긴 합니다만 청소년과 어른의 경우는 A형 간염에 걸리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접종해야 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55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A형 간염 접종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A형 간염에 대해서 흔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접종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임산부는 보통 임신 때는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백신이기 때문에 접종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이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접종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접종하지 않는 게 임신 중에는 접종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모유수유 중에는 A형 간염을 접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모든 접종은 모유수유 중에 접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A형 간염을 접종하고 한 몇 년 지났다, 한 5년, 6년 지났다. 그러면 1차부터 다시 접종해야 되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1차 접종 후에 수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접종을 다시 하지 않고 연결시켜서 합니다. 정상적인 스케줄은 6에서 12개월 후에 맞는 것이지만 아무리 늦어도 접종을 새로 시작할 필요 없고 연결해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접종 때문에 A형 간염이 걸리지 않는가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는데 A형 간염 예방종은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극히 일부분인 항음만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접종을 한다고 해서 A형 간염이 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A형 간염 접종했는데 나이 들어서 A형 간염 유행지역으로 여행 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맞아야 하는가 고민하십니다. 아닙니다. 어릴 때 A형 간염 2번을 맞았으면 15년이든 20년이든 현재로서는 다시 접종하실 필요가 없고 그 접종들이 효과가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에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이게 다 났는데 A형 간염 접종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A형 간염에 걸린 경우는 평생 면역이 생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걸린 후에는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A형 간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30대뿐 아니라 40대고 서울 지역에 사는 55세 이하의 사람들도 A형 간염 걸리지 않았거나 접종하지 않았다면 접종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보통 지역에서는 우리가 3040이라는 룰을 적용하는데 30에서 40 미만까지는 항체 검사 필요 없이 그냥 접종하시면 되고 40부터 50까지는 항체 검사 후에 항체가 없다면 접종하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과 좀 다릅니다. 다른 지역보다 5세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연령군에서 A형 간염에 걸렸던 사람이 항체에 가진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검사하지 않고 그냥 접종하면 되고요. 30% 이상일 때는 항체 검사 후에 항체 안 생긴 사람만 접종하시면 되는데 서울 지역은 45세까지 연령이 높아집니다. 다른 지역은 40을 따지지만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45세 미만인 경우는 항체 생성률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접종하시면 되고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45세 이상 55세까지 항체 검사에서 항체가 음성인 사람은 접종하시면 됩니다. A형 간염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